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감사력이 긍정적인 신경 회로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 시간 관계로 마무리를 다 못하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를 먼저 하고 다음 새 주제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하는 감사력에 대해서 황성주 박사는 감사력이라는 책에서 감사의 능력, 그러니까 감사력은 인간이 가진 실체적인 총체적 역량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이 정의가 가볍게 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감사의 능력, 감사력은 인간이 가진 실체적인 총체적 역량,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삶만 산다 하면은 그런 총체적인 역량이 형성된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제적인 총체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성, 지성, 감성, 사회성, 도덕성과 경제성, 창조성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최고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감사력의 힘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깊이 알고 우리는 우리 삶에서 내 신경 회로를 형성할 때 아까와 같이 그런 삶을 산다 하면은 내 신경 회로가 감사의 회로로 바꿔져서 아주 긍정적인 삶을 또 총체적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감사가 기쁨과 건강과 행복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뇌는 바로 우리의 건강과 또는 행복과 이 장수의 삶을 살 수 있는데 크게 기여하고 총체적인 변화를 예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긍정적인 삶은 무엇보다 감사하는 삶의 생활하에서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루에 5가지 감사 실천을 통해서 운명을 기적적으로 바꾼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였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얼마만큼 불행한 사람이었냐면은 가정 내 성폭력의 희생자로 미혼모로서 또는 마약 중독자로서 투옥 생활을 하는 등으로 부정적인 삶의 극치를 이룬 완전히 망가진 인생을 회복시킨 것이 바로 감사의 실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녀는 항상 작은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순간순간 감사의 삶을 살고 그를 기록하고 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남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당신은 누군가의 등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감사를 사는 사람은 어둠을 밝히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감사하는 삶을 삶으로써 이러한 주인공이 되고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끝으로 이제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일기 쓰는 법을 간단히 소개하면은, 마음에 꼭 드는 예쁜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감사한 일이 생길 때마다 언제든지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또 아침에도 저녁에도 언제나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 기록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소박한 감사 제목을 놓치지 않고 기록했다는, 그래서 감사가 그토록 할 거리를 많이 찾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하나의 특징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 사람으로부터서 받은 느낌, 만남이 가져다주는 기쁨 등을 기록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한 줄의 기적의 감사일기라는 바로 이 책을 그 사람이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일기의 마지막,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감사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적고 함께 감사하는 제목을 나눈다. 그래서 버스에 타거나 카페에 앉아 있거나 정원에 있을 때 편안한 장소를 택해서 감사하는 것을 적고 그동안의 기록물들을 훑어보면서 감사 제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자기가 감사의 제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요즘에는 감사가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는가, 이런 것을 살피면서 감사일기를 아주 생활화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불행한 자가 완전히 회복 탄력성을 발휘해서 본래의 자기의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서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감사의 효력에 대해서 이야기거리가 많습니다만은, 오늘 이런 내용까지 해서 감사가 우리 사람들의 긍정적인 삶을 만들게 하는 원천적인 역할을 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산다 하면은 긍정적인 신경회로가 만들어져서 건강 행복 장수를 바탕을 이루게 만든다.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 짓고, 다음은 젊음을 회복하는 신비스러운 여의 기적입니다. 이 주제로 앞으로 한 5시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젊음을 회복하는 뇌의 비밀이라 할까, 젊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바로 뇌의 기적적인 상황이라 할까, 이런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뇌 전반적인 구조를 한번 살피고 이 내용을 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부위가, 이 뇌는 전체적으로 호두알같이 쭈글쭈글 하면서 이렇게 바로 모습을, 호두알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뇌에 대한 그 상식을 하나 말씀드리면, 앞으로 사회가 변하고 발전되는 과정에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다양화 되면서 이 사회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지식이 그만큼 더 팽창하고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이 지금 가깝게 있는, 지금 되어 있는 뇌의 형태로 그걸 다 감당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뇌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냐 하는 것을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결국은 뇌가 더 지금의 뇌보다 이 보통 남자의 뇌는 1330g 정도의 뇌 무게를 가지고 있고, 여자의 경우는 1280g 정도의 뇌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이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뇌가 더 커진 대로 더 불편하고 사람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건 누구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앞으로의 그 많은 팽창된 지식을 다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할 때, 뇌는 지금 크기의 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포도알 같이 이렇게 골이 있는 이 계곡이라고 좀 이상합니다만은, 이 골과 같은 이런 것이 더 깊고, 그래서 뇌의 껍질 부분의 그 면적이 더 넓어지는 현상이 점점 뇌의 진화가 그쪽으로 된다. 그래서 많은 지식을 흡수하고 소화하고 이용하고 응용하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뇌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뇌의 중요한 상식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전두엽은 사고와 언어, 운동, 다른 3영역을 그리고 사고와 운동을 또 언어적인 능력 이런 것을 이 전두엽이 컨트롤하고 모든 것을 생각을 판단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영역과 이제 후두엽과 측두엽 이 세의 영역의 뇌를 컨트롤해주고 제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전두엽은 우리 뇌 중에서 CEO 역할을 한다. 모든 이 다른 분류의 뇌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수리 부분 이쪽에 있는 데가 바로 두정엽입니다. 두정엽은 지각, 입력에 대한 소위 응답을 조절해 줍니다. 바로 이 기억이라든지 또는 그 지각 상태 이런 것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고, 측두엽은 시각이나 청각에서 받은 것을 구별하고 또 기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측두엽입니다. 그 다음에 소원에 밑에 뇌에 똑같이 달려있는 요 부분이 소원에입니다. 소원에는 운동이나 자세 유지에 관계되거든요. 몸의 균형을 걸어갈 때 균형을 잡아주고, 사람이 앉아있을 때도 균형을 잡고 모든 그 운동과 자세 유지에 관계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 다음에는 이제 저쪽에 중뇌 연수 하나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요 부분에 소원에 옆에 가서 붙어 있는 것이 연수입니다. 이것이 심장과 호흡 등에 아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다가 변을 당했다 하는 사람이 이따금씩 보도에 나옵니다. 그런 것은 바로 처음에 술이 취할 때는 이 대뇌 부위에 전두엽에 제일 빨리 오고 해서 이 판단이 흐려지고, 또 좀 더 먹게 되면은 언어가 흐려지고 말이 더듬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나중에 점점 되면은 소원에 알코올이 영향을 주게 되면은 걸음걸이가 자세가 흔들려요. 소원에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걸음걸이를 제대로 갈 수 없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또 이제 더 그 지혜 없이 엄청난 술을 다 마시다 보면은 연수의 알코올이 마취 상태가 이루어지게 될 정도로 된다 그러면은 바로
사람이 변을 당하게 된다. 왜? 바로 심장과 호흡과 관련된 부분이 바로 여기서 심장과 호흡을 컨트롤해주는 조종 역할을 하는 것이 연수입니다. 연수의 마지막 알코올이 거기까지 전달이 된다가 되고 마취 상태에 간다 하면은 순간적으로 호흡이 멈춰져 버리고 심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변을 당하게 된다. 이래서 지혜 없이 술을 마시다가 변을 당한 사람은 이러한 그 술이 알코올 독성에 의해서 알코올에 의해서 이 마비가 뇌 마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연수까지 전달될 정도로 그 술을 마시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감으로 내가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 네, 하나요 꼭 어제 지난번 그 5강 때 제가 5강 둘째 번 강의에서 제가 시냅스 얘기를 했습니다. 뇌세포 가소성 얘기를 하면서 시냅스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뇌세포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또 다른 뇌세포에서 축색돌기나 수상돌기에 의해서 이렇게 온 것이 다른 뇌세포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 이런 부분이 바로 시냅스라고 합니다. 다른 뇌세포의 뿌리에서 잔뿌리에서 나온 것과 다른 뇌세포의 잔뿌리에서 나온 것이 서로 마주쳤을 때 만났을 때 여기가 시냅스라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바로 딱 만나서 연결은 되지 연결 상태라고 말하는 것은 둘이 딱 닫아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미세하게 현미경으로 봐서 거의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으나 이 시냅스는 절대 이렇게 끌려서 다른 이탈하는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아주 그 미세한 것을 간격을 두고 있으면서 신경 전달 물질이 처리되고 바로 정보가 교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냅스가 중요하다. 이 시냅스가 많은 사람이 두뇌가 좋다. 이렇게 말을 있죠. 다음은 이렇게 해서 이러한 중요한 뇌들을 바로 내가 이 강의 첫 시간에 내가 한 얘기입니다. 있습니다. 뇌는 생각과 학습과 기억뿐 아니라 혈압, 맥박, 체온, 식욕, 호르몬 등을 바로 이런 생명에 관계되는 거, 정신적인 활동에 관계되는 것이고 생명을 유지하고 생리적인 기능은 물론이고 모든 행동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을 조정하는 것. 죄송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엘렌 랭어 교수가 생체식의 거꾸로 돌리기라는 실험 연구를 했습니다. 1979년도에 했는데 바로 이 실험 연구는 지금 노인의 뇌를 바꿀 수 있고 노인의 뇌를 생각이 바꾸면은 뇌가 바꿔지고 뇌가 피곤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실증적인 연구입니다. 이 연구를 잘 새겨들으면은 내 뇌를 젊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냐 하는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연구 대상은 80대 노인 8명을 외딴 시골에서 일주일간 자유로운 생활을 하도록 하는 실험입니다. 아주 단순한 실험입니다. 외딴 시골에서 일주일간 자유스러운 생활을 하려고 하는 실험입니다.
그런데 생활 규칙이 두 가지를 약속하고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는 20년 전 1979년도에 연구를 했으니까 1959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시대로 되돌아가는 생활을 해야 돼요. 20년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더라 하는 그 생활로 되돌아가서 생활을 시골에서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절에 그 영화, 많이 알려진 영화, 또 그때 인상 깊게 봤던 영화, 그리고 TV에서는 드라마는 무엇이 나왔고, 옛날 같으면 그 저의 젊은 시절에는 여로라는 드라마가 아주 전국에 아주 각광받는 드라마라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그런 그 유명한 영화나 TV,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정서, 또는 그 당시 스포츠 활동, 그 당시에 무슨 스포츠가 레슬링이 그때 아주 각광받는 스포츠였다. 그 당시 축구는 어떤 형태로 어떻게 했다 한다든지, 이런 이 스포츠 등을 마치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그 비디오를 그 당시 비디오를 보면서 이야기하고 그때의 생활로 젖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그 당시의 밥짓기, 그 당시는 밥을 어떻게 지어 먹었다. 요즘 식사를 하는 것과는 생활 양식이 다르겠죠. 또는 청소, 그 당시 청소는 거래를 빨아서 이렇게 물을 붓고 닦았다든지, 또는 설거지, 그 당시 설거지 요령, 집안일을 선수 직접 이렇게 그 당시 살아왔던 모습을 회상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약속을 철저히 지키면서 시골에서 일주일간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노인들이 첫 번째 상황이 나타나는 노인들의 상황이 이 변화가 이제 관찰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눈으로 봐서 관찰된 상황이 어떻게 변했냐 하는 것은 1959년을 현재로 사는 것이 점차 익숙해지자 그때 사는 모습으로 그때의 생활 속으로 젖어들어가는 것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지자 바로 어떤 관찰에 의해서 어떤 것이 보였냐면은 몸도 20년 전처럼 회복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0년 전처럼 생각하고 움직이고 말하다 보니까 몸도 20년 전처럼 회복하게 되어가고, 또 주름이 펴져. 어이, 당신 주름이 펴지고 있네? 하고 눈으로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주름이 변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꼬부라졌던 허리가 점점 펴졌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일 정도로 당길 정도로 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릎도 아프지도 않았고 지팡이는 더 이상 필요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는 지팡이를 짚고 그 시골에 까지 가게 됐는데 이제는 지팡이도 필요 없을 정도로 이 허리가 펴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돋보기를 벗어버린 노인도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찰상에서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약속된 두 가지의 약속을 지키고 일주일 후에 의사들이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아까는 관찰에 의해서 노인들이 스스로 변하는 모습을 본 것이고, 이제는 그 정밀 검사를 해본 결과 시력이나 청력이나 팔다리 근력이 생기고 노인들의 몸에서 젊어짐이 발견됐다. 노인들의 정밀 검사를 통해 이것저것 뭐 혈액 검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능 검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변화하고 있었다. 심지어 기억력과 지능까지도 상당히 더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기억력도 높아지고 지능도 높아졌다. 그 다음에
신체 나이가 50대, 80대인데 30년이 더 젊어질 수 있도록 50대 수준으로 변하는 바로 정밀검사 결과에 판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뒤 몇 차례 같은 시점을 저 시골에서 그렇게 8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했는데 매회 실험할 때마다 똑같은 결과를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심리 실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뇌의 기적 같은 변화의 힘을 보여주는 것, 우리 뇌가 변하는 기적 같은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을 가설로 놓고 했는데 그것이 맞았다는 것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의 기적 같은 변화의 힘을 보여주죠. 도저히 그렇게 젊어질 수가 없는데 일주일간 그 과거의 20년으로 되돌아가서 모든 생활을 바꾸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로 그때의 나이보다 더 젊게, 그때의 나이와 같은 젊은 신체적인 그 나이를 갖게 됐다. 생각을 바꾸는 힘, 그렇죠. 생각을 바꾸는 힘이 생겼어. 그 다음에 뇌 속의 이미지의 힘 발견. 뇌 속의 이미지가 얼마나 크다. 뇌 속에서 내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저런 걸 그때 이렇게 했지. 그런 이미지 형상을 하는 그 힘이 아주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스포츠 과학에서 선수들이 일부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 뇌의 이미지 훈련을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바로 이겁니다. 뇌 속에 가득 들어찬 이미지들이 따라서 몸도 반응한 것을 찾아내는 몸도 뇌 속에서 이미지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다 이미지 변화를 가져오다 보니까 몸도 따라서 변한다는 것을 이제 운동선수들이 이걸 이용한 겁니다. 그만큼 생각을 바꾸는 힘은 강력하다. 생각을 바꾸는 힘은 정말로 강력하고 기적적인 일이다. 내가 생각을 바꾸면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뇌의 변화를 기적적으로 이룬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바로 생각과 말과 행동의 변화에 따라서 뇌는 얼마든지 뇌 가소성의 원리에 의해서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노인도 더 젊게 살아갈 수 있는 바로 방법은 뇌 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뇌를 젊게 만드는 것, 뇌 관리를 잘하는 것, 또 뇌를 녹슬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체는 자신의 생각과 뇌의 변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뇌의 변화에 절대적인 영향. 그러니까 100세 시대 건강행복 장수는 뇌가 좌우한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신체는 자신의 생각과 뇌의 변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 뇌가 모든 행동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멘탈 훈련, 정신 훈련이 뇌의 개조가 이루어져 기적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많은 운동선수들을, 프로선수들을 지도한다든지 할 때 바로 멘탈 훈련, 이미지 훈련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미지 훈련을 하면은 몸이 그쪽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그런다. 몸과 뇌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쌍방통행인 관계로 뇌가 젊게 변하면 신체의 나이도 젊어지는 기적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뇌가 젊어지면은 신체의 나이도 젊어진다는 기적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이것은 바로 뇌 가소성의 원리에 의해서 뇌를 변화시키면 뇌가 변하게 되면은 몸이 바로 따라서 변한다. 이것은 우리가 뇌 과학을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더라도 이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고 자기가 어떻게 뇌 관리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이제 이 다음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뇌를 젊게 만드는 비결에 대해서 또는 비밀에 대해서 그런 비밀을 파헤치면서 뇌를 젊게 만들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저렇게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함으로써 뇌가 젊어지게 되겠느냐, 뇌가 녹슬지 않게 되겠느냐, 그래서 뇌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뇌 관리만 철저히 하면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질병을 나을 수,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하나의 중요한 무장이 그 사람의 건강의 기적을 이룬다는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기적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다음 시간부터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